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을 연중 기획으로 다루는 MBN 연속기획 부자행,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두 번째 순서입니다. 아이가 줄어서 이래저래 큰일인 건 모두 알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무엇가 잘못된 걸까요? 해마다 파격적인 대책이 쏟아져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정책을 만든 쪽과 혜택을 받는 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게 진짜 필요한 처방인지 출산의 주축 세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 예상됩니다. 바닥인 줄 알았던 0.7이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약 20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은 나랏돈만 300조 원, 올해 국방 예산의 5배 수준입니다. 많은 돈을 쏟고도 왜 효과가 없는지, 현실과 정책은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있는지 출산 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혼 직장인과 자녀 계획이 있는 기혼 남성, 출산 생각이 없는 결혼 5년 차 남성, 그리고 한 자녀를 둔 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유값이라든가 기저귀 값이라든가 교육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낳은 부부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자녀를 낳을 때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10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이제. 어떤 그룹의 출산율을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책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복잡한 생각보다 그냥 일단 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 주위에 쓰신 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돌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가 스스로 걷거나 말하거나 뛰거나 놀거나 다 하나요? 저는 강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더 생각하는 건 아이는 돌이 지난다고 크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나 그 동료들도 뭔가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나도 혜택이 있다. 같은 게 생겨야 누가 쓰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잘 가자. 너도 갔다 와. 나도 다음에 갈게. 이렇게. 집을 굉장히 저금리로 해서 대출해서 줘서 살게끔 하겠다. 저는 만약에 이 정책은 정말 그대로 실행되면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임대 말고 10년짜리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제 자식이 고작 9살, 10살 될 때 그 집을 나가서는 이제 다른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저는 한 85점 정도. 지금 한 70점. 저는 50점. 점수는 50점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다 단기적으로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는 장기적인 정책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두려움이 앞서긴 하거든요. 출생 초기 현금 지원을 늘리는 출혈성 대책에는 한계가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함께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이제는 실현할 때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